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제 앵커 그리고 김수경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반만 마감한 뉴욕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고점까지 끌어올리면서 그야말로 랠리를 펼쳤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장중 고점에서 마감된 모습인데요.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1% 넘게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6,697포인트 선, 16,700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87%의 상승, S&P 500 지수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 출발하면서 아주 강력한 투자 심리가 매기가 형성되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다소 주춤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앞전에 마감이 됐었던 아시아 증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위안화 약세로 따라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영향 받았고요. 아울러서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시티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은 건데요. 신흥국 성장이 악화되면서 전체에 미칠 영향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영향 받으면서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악재가 있었지만 반면에 지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날 제조업 지표 그 가운데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는 4.9%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아울러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7만 2천 명으로 2천 명 전주 대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4주 평균은 27만 2천 건으로 지난 4주 대비 계속해서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요. 30만 건을 하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고용 경기 회복에는 탈이 없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가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날 산유랑 논의에 나서기 위해서 산유국들이 3월 회동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유가 33달러 선까지 올라섰고요. 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전 종목에 걸쳐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3% 오르면서 16,697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 섹터들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장 초반에는 조금 주춤거림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막판 들어서 조금 더 고점 상승 탄력을 크게 키우며 마감이 됐습니다. 전날 약세로 마감했었던 금융주를 포함해서 자본재와 기계 섹터, 에너지, 성장주인 헬스케어와 IT 종목들까지 일제 오름 시세 이어지면서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1950선 회복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지난 1월 6일 이후로 1950선을 재차 회복하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가상으로는 1951포인트 선 마감가 썼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주와 대형 IT 종목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까지 일제히 호조를 띄었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아울러서 인터넷 관련 종목들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87% 오르면서 역시나 장중 고점이죠. 4,58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날 뉴욕 시장 내에서 3대 지수는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고요. 장 막판 가서 오히려 힘이 조금 더 실린 모습입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이슈 외신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는 상방과 하방 요인들이 혼재돼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고점에서 마감이 되면서 상방 요인들이 조금 더 강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 지표가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나왔는데요. CNBC 보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1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USA Durable Goods Orders Rebound Story in January. 1월 내구재 주문이 전달보다 4.9%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가 2.9%였는데요. 2.9%보다 훨씬 그 윗선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월별 상승폭으로는 2014년 6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구재는 기업에서 3년 이상의 사용 연한을 가진 자재나 설비를 뜻하고 이 내구재 주문의 동향은 산업 생산이나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지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월간 내구재 주문 동향은 비교적 변동성이 크지만 내구재 주문의 증가는 기업에서 기계나 운송 장비 그리고 통신 장비 등의 구입을 늘리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경기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에서 방위 산업과 항공 부문을 제외한 핵심 자본재 주문은 지난 1월에 비해서
지난 1월 전월 대비 3.9%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 제조업이 부진해서 헤어나지 못해 왔지만 최근 발표된 월간 산업 생산에 이어서 내구 제조분 동향까지 증가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실전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주보다 10,000건이 늘어난 27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2,000건 많지만 최근 4주간의 수치를 합산하면 올 들어서 가장 적은 결과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1주 연속으로 30만 건을 밑돌면서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초 이후에 최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스캇 브라운 레임드 제이몬스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경향이 계속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노동시장을 망칠 만한 조짐들도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 환경의 개선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은 작년 4분기 미국 주택가격이 전분기보다 1.4%, 전년 동기보다는 5.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고용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 전국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해당 분기 매물로 나온 주택 수는 179만 채로 전년보다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주택 가격까지 끌어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뉴스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지 앵커 김수경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일제히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전 종목 상승률도 상당히 탄력적이었는데요.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승폭이 컸던 쪽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였습니다. 추가 상승 이어갔고요. 이 나이키를 포함한 소매 판매 종목들 그리고 화이자와 제약주들, IT 종목까지 일제히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지난 이틀 전이었었죠. M&A 이슈 있는 이후에 사흘째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4.7% 오르면서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서 가장 상승폭이 크게 집계가 됐습니다. 나이키가 2%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와 함께 듀퐁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카드사도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비자카드와 아멕스 모두 1%에서 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IT 종목들 일제히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모두 2% 이상의 상승률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섹터 내에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섹터에 걸쳐 상승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가장 탄력이 좋았던 쪽은 금융입니다. 어제 금융 섹터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날 반등의 힘이 가장 컸는데요. 1.4% 상승률 집계가 됐고요. 산업재와 자본재 섹터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와 IT 종목까지 성장주들도 랠리를 펼쳤고요. 유가 반등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 이날 소폭이지만 상승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주인데요. 휴렛패커드입니다. PC 시장 위축에 따라서 지난 실적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순이익은 57% 전년 대비 감소했고 주당 순이익은 36센트로 역시나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장 기대치에는 그래도 부합한 결과지만 PC 부문과 프린팅 부문에 있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시장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망치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4%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계속해서 차트가 조금 잘못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날 장에 간밤에서는 4.4%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재차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종목 더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에너지 섹터들은 유가 반등에 따라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체사피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악재로 인해서 시장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는데요.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S&P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거를 살펴봤을 때는 석유, 천연가스 기업들이 지난해 6월 대비 반토막난 유가에 따라서 앞으로 된 재정난 계속해서 극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날 장에서
원유에서는 4.83% 내리면서 2달러 56센트, 거의 장중 저점이죠.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통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수경 기자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국제 지금 석유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감원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2위 유전 서비스 업체인 헨리버튼이 인원을 감축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마켓워치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할리버튼 to cut 5,000 more jobs. 세계 2위 유전 업체입니다. 헨리버튼이 전체 인원의 8%를 추가 감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2014년 하반기부터 전체 인력의 4분의 1 규모가 해고된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할리버튼은 도전적인 시장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불행하게도 인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감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할리버튼은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4분기에 적자를 내면서 이전에도 4,000명을 감원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직원 수는 전년 대비 무려 25%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할리버튼 4분기에는 손실을 기록하면서 이 9억 100만 달러의 순이익에서 적자로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에너지 산업의 지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리버튼은 북미 사업부의 매출 급감 그리고 자산 상각 등으로 좀 타격을 크게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할리버튼의 주가도 상당히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3개월간 주가는 20%나 급락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휴대패커드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PC 시장에 위축이 되면서 1분기 매출이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요. 힐탑 뉴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휴대패커드가 PC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1분기 손익은 5억 9,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분사와 관련한 비용이 크게 들었기 때문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면 주당 순이익은 36센트로 전년보다는 12%가 줄었습니다. 매출은 122억 5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12% 감소했고요. 하지만 1분기 주당 이익과 매출은 모두 시장 기대치인 주당 이익 33센트 그리고 매출에 122억 달러에 좀 이르렀습니다. 컨슈머 매출은 16%, 커머셜 매출은 11% 감소했고 PC 판매량도 전년 대비해서 13%가량 축소가 됐습니다. 노트북 판매량은 8% 그리고 데스크탑도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린팅 사업 부분의 매출은 46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요. 시장 기대치 48억 4천만 달러에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HP는 2분기의 주당 이익을 35에서 40센트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종목 뉴스들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주요 소식까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랠리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힘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국 마감가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 1% 이상의 랠리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조금 더 탄력이 좋았는데요. 2.4% 오르면서 9,330선 회복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1.4% 오르며 4,248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유량 이 논의를 위한 회동 날짜가 내달에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2.9% 거의 배럴당 3% 가까이 오르면서 33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금값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온스당 1,238달러 80센트로 마감가 형성됐고요. 곡물 가격 추가적으로 내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 역시 부실당 3달러 56센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T 종목들 이날까지도 호조 이어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가까이 오르면서 620선 가까스로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5%가량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꾸준히 조금씩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325포인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위안화 추가적인 약세로 중국 증시가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그 영향에 따라 4원 40전 올랐고요. 123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간밤 달러 흐름은 소폭의 약세를 띄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조금 더 내려앉았죠. 1.70% 수익률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까지 저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